되어서 제가 CCP 뭐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과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자문위원님들이 모두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CCP 자체가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팀 쓰고 저희가 1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만큼 학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재밌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 지도 교수님 만족도도 엄청 높아요. 4.4 막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만큼 보람되고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과대별로 이건 작년도 참여 인원이라 이제 올해 인원 다시 한번 개수해봐야 되는데 보면 뭐 문과대도 많고 공대도 많고 이제 단과대 자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골고루 다양하게 많은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 자유주제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8개 기업 13가지 주제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어떤 주제는 이제 팀 연구 계획서에 따라 저희가 선발하지 않은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아까 말했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팀을 선발하기엔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연구 계획서의 퀄리티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제 기업체에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중복 선발이 가능한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팀까지 저희가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그다음에 SK텔레콤 각 주제 아까 이야기 나눴던 주제들로 저희가 기획 주제는 최종 완료가 됐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저희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요?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큰 주제는 기업에서 제안하신 그 주제로 여러분들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그 내용으로 진행이 기본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갑자기 이걸 갖고 좀 가지치기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도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부과될 때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가 될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활동 이제 수행 기간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2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 활동 기간은 1월 말까지 종료하셔야 돼요. 종료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결과들을 평가해서 우수팀을 시상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러닝 커뮤니티 엑스포가 2월 26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2월 26일 날 진행 예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저희가 일정은 거의 픽스를 해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스케줄 미리 시간 조정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모두 가능하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도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스케줄은 거의 미리 알려드리는 편이고 그 진행 일지나 이제 보고서 같은 것도 이제 미리미리 저희가 기간 다 안내 드리니까 그 기간에 맞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 참여는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오늘부터 사실 오리엔테이션 뭐 중간 모임 다 필수 참석입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그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알아야 될 요소들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제 또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연구하면서 좀 더 도움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쭉 이제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들 반드시 참석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보고서는 진행 일지 2번,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있습니다. 분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고 진행 일지 같은 무슨 보고서가 저렇게 많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진행 일지는 여러분 그때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길게는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모인 것들 회의록 형식으로 진행 일지 잘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양식 다 드리니까 그 안에 작성하셔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SDG라고 해서 지속 발전 가능 계획을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게끔 했는데 이거를 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 주제가 과연
뭐에 도움이 될까? 앞으로 우리 주제가 어디에 도움이, 사회 기여가, 어떤 기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게끔 하려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제가 과연 사회에, 아니면 학문적으로, 아니면 산업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움이, 나의 역량이 어떤 게 키워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그런 목표들을 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워크숍들은 저희가 3번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선배 멘토링은 2번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배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CCP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고대 출신의 이제 여러 선배님들을 모여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궁금한 것들 같이 이제 조언받고 자문 받는 시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중간 모임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 동안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전원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 각 팀이. 그래서 진행 과정, 각 팀별로 한 5분 정도 발표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한 7팀 정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여태까지 중간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감시하거나 그럴 목적은 절대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뭐 팀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라든가, 아니면은 지도 교수님이 안 만나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드론 관련돼서 하는데 도대체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조언도 얻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중간 모임 때는 지도 교수님들도 다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문위원님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듣고 같이 조언해주는 그런 소통의 장이니까 중간 모임도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에 LC,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뭐 중간 모임,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5팀에서 7팀 진행이 되고, 우리 팀 발표 아니더라도 다른 팀 계속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만약에 또 코로나가 또 아직 계속 그러면은 먹는 건 힘들겠지만, 네, 행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여기 이렇게 비어 있긴 한데, 왜 비어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요구조사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 듣고 싶은 강연자를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라도 또 알려주셔도 돼요.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저희가 강연자와 그리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계획된 거는 다다음 주에 2주 후에 구글 김태현 상무님이 오셔서 우리 자문위원이죠.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워크숍 진행하면서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코로나로 절대 못 온다라는 친구들은 저희가 실시간 중계도 같이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직접 와서 같이 이야기 듣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싶은 사람은 현장 강의 들으시고, 안 되면 이제 중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는 신청을 따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팀원들한테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부스에 여러분들이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연구 결과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진행 일지는 8월 7일, 그리고 10월 8일, 11월 27일, 1월 29일까지 총 4번의 보고서 제출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중간 보고, 최종 보고서 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동영상 나 잘 못 찍는데, 못 하는데 너무 부담되고 힘들다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 엄청난 질적인 동영상을 저희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일 때마다 가끔 같이 사진 찍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영상화 시켜도 되고요. 어디 같이 이제 어디 답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뭐 그런 것들 잘, 현장 사진들 잘 찍어 놓으시면 영상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저희가 지원금을 3차에 나눠서 지급을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 확인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한 팀이라도 늦게 낸다 그러면은 다른 팀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기간 내에 잘 일정을 맞춰주시고, 저희가 날짜 설정할 때도 최대한 뭐 연휴라든가 여러분 시험 기간 그런 거 좀 빗겨서 최대한 기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해드리니까 일정 스케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랙보드의 커뮤니티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저희 이쪽으로 이제 여러분 안내사항이나 공지나 뭐 신청 양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들을 다 이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기주도 창의 설계 연구 모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공지사항, 뭐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 뭐 등등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보고서들 이쪽으로 다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거 다치니까 여러분들 기간 내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5분에서 7분, 뭐 길게 하는 친구들은 뭐 10분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율입니다. 근데 이거의 목적은 우리의 연구 진행 결과들을 누군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짧은 간략하게 정말 간결하게 잘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또 다 사진만 들어가면 사실 얘네 무슨 연구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뭐 CTL 로고 반드시 양식 준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행을 하다 보면 막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해. 그래서 누가 입소문 듣고 막 기자가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막 언론에 막 이렇게 홍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교사학습개발원 꼭 CCP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네,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진행하면서 이거 우리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 좀 어디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뭐 커뮤니케이션 팀이랑 통해서 여러분들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항상 찾아오시고요. 또 좋은 일 있어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일들, 이게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이 싸워요. 그렇죠? 많이 싸우죠. 안 싸워요? 우리 안 싸울 것 같죠?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거의 10년, 12년 가까이 CCP를 운영하면서 거의 중도 탈락되는 팀이 없었어요. 정말 희한하게 정말 없었는데, 항상 매년 있었던 거는 저희 안 맞아서 그만둘래요 라는 팀은 매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잘 마무리가 대부분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진행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의견도 안 맞고 누군가 되게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CCP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그런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해가면 좋을 것 같고, 난 도저히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희 언제든지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우리가 좀 문제를 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 교수님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도 같이 좀 도움 받자고 하는 거니까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와 함께 상의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역할은 우리 지도 교수님 잘 안 만나주세요. 그러면 저희에게 일러주세요. 꼭 얘기해 주시고요. 지도 교수님도 분명히 역할이 있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쭉 들어보면서 대부분 지도 교수님들이 CCP를 해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CCP의 취지랑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면 정말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바쁠 것 같다고 내가 괜히 지레 겁먹고 안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보고서랑 최고정 보고서 제출할 때는 교수님의 의견과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합의하에 진행된 결과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지도 교수님과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소통하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나 걔네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 서명해달라는데 막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아주 간혹.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간 모임이나 이럴 때 지도 교수님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은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팀원들 모두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가능하신 일정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정으로 저희가 다 요일이랑 이런 거 다 배치해 드릴 거니까 지도 교수님과 그런 스케줄도 잘 공유하시고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금 제일 궁금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작년이랑 크게 다른 점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중시하는 거는 목표 달성 기반 성과 평가. 그래서 CCP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도전하고 실패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실패한다고 포상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목표 달성을 뭐 좋은 성과가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최대한의 노력과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상을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은 1차 때는 100만 원, 그다음 2차 때는 50만 원, 3차 때 50만 원. 그래서 각 팀은 200만 원으로 시작으로 이제 모든 팀에 200만 원을 저희가 기본으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신 포상금은 아까 원장님께서 5등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등보다 더 많은 팀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금액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면 네,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팀이 뭐 한 팀이야.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팀이 꽤 많습니다. 포상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셔서 모두 다 포상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6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팀원 중에서 재학생에 한해서 누가 받을 건지 상의하셔서 네, 학적부 등록 계좌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가 계좌 따로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번, 이름, 소속 알려주시면 그 학생에게 각 팀별로 지원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저희가 1차, 2차, 3차로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공동 같이 쓰는 금액인데 이게 장학금 항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간혹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뭐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지원을 받는다거나 할 때 약간 세금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1차, 2차, 3차 조금 번갈아 가면서 팀원이 번갈아 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학기 저희가 재학생만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원 자격에도 재학생이 3인 이상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1학기 때는 재학생인데 2학기 때는 지금은 휴학생인데 2학기 때는 재학할 거예요. 복학할 거예요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은 3차 때 받으시면 되고 우리 팀이 잘해서 포상을 받는다. 그럼 포상 지원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팀원 안에서 그 금액을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해서 합의하셔서 저희에게 해주시고요. 내가 이번에 1차 100만 원 내가 받으니까 일단 내가 쓰고 2차 네가 받아. 그럼 네가 그거 써. 그게 아니라 일단 받는 거는 한 사람이 이제 1차 받고 돌아가면서 받지만 돈은 여러분들 서로 합의하에 같이 공동 금액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6월 17일까지 해주시고요. 대신 저희가 이번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점은 작년과 다르게 저희가 2차 지원금을 조금 빨리 드려요. 2차 지원금은 진행일지 1 제출 후에 그러니까 8월 초에 2차 지원금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거의 150만 원 금액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2학기 때 마지막 포상금을 많은 팀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산 쓰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가 예산 계획서를 다 받았는데 열심히 쓴 친구들도 있고 항목에 맞게 잘 정직하게 쓴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 들 거라는 예상을 잘 못해서 좀 약간 엉뚱하게 굉장히 많이 잡았거나 이런 팀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장소 대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팀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300이다라고 하면 거의 150은 장소대여 막 이렇게 그 되게 약간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장소 대여나 이런 거는 학교 공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 실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마찬가지로 결산 계획 보고서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결산 보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지원금을 알차게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금액으로 밥 먹어도 되고 회의해도 돼요. 여러분들 모이면은 우리 연구비 빼고 그 회의할 때 뭐 커피는 각자 돈 내자 이건 아니고 물론 회의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장소나 이런 그렇다고 다 먹는 걸로 쓴다거나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연구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정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이제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팀 중에 하나가 저희가 9개월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거의 7개월 이상 진행이 된 상태로 학생들이 이제 중도 탈락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저희가 많이 설득을 했는데 결국 팀원들 간에 좀 약간 힘든 부분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1차 지원금부터 무조건 다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도교수님께도 소정의 지도교수비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도교수비까지 모두 한수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힘들게 9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정말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 싸움으로 막 이런 걸로 막 하면은 너무 아쉽죠. 그래서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지원금 회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팀 선발은 주제 독창성, 명록성, 타당성, 적절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주제 설정한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스타트한 걸로 해서 이제 연구 계획서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예요. 진행 일지라든가 행사 참여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점수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최종 우수 팀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참여나 저희가 안내하는 가이드 잘 준수하셔서 많은 팀들이 우수팀에 선정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우수팀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작년에는 40팀 중에 5팀 선발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수 금액도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팀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또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상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대학교 이제 3, 4, 고학년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총장상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여러분들 졸업했을 때 또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력이기 때문에 총장상을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총장상도 받고 우수상금도 얻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팀원 간에 좀 합의하셔서 누가 1차 지원금 받을 것인지 재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서 저희에게 KUCTL 메일로 회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활동 가이드라인은 여러분 오늘 좀 적어주신 내용들 기반으로 저희가 결과물도 같이 드릴 거니까 활동 가이드라인 다음 주에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참고해 주시고요. CCP 관련 자료들은 CT 홈페이지에 이전 자료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만들어놓은 최종 보고서 영상 같은 것들 계속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공유할 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학습개발원은 미디어관 1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나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상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저희가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KUCCP라고 찾으면은 나와요. 2020년 12회 CCP. 네, KUCCP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블랙보드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안내는 드리기는 하는데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 가능하면 이쪽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근무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팀원들에게도 안내는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공유해서 친구들하고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됐나요? 넘겨도 되겠죠? 네. 자주 묻는 질문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팀원 및 연구 주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요. 거의 막 끝날 무렵 됐는데 저희 주제 변경해도 돼요? 막 이런 팀도 있어요. 근데 주제 변경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선발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 전문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셨고 기업에서도 실무 임원진 그리고 실무 담당자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 심사만 거의 심사위원만 17분이 이걸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서류들을.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각각 전공 분야가 좀 달라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다 쪼개서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제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할만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실 때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풀렸어. 그러면은 9개월 동안 나 그럼 남은 5개월 동안 우리 놀까?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또 그걸 갖고 또 새로운 거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 안에서 조금의 연구 주제 변경은 가능하지만 전혀 A에서 B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기획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주제가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과제들이 그때그때 부여될 가능성은 있어요. 기획 주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자유 주제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방향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획 주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는 건 기업과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저희는 A에서 B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기업의 자문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같이 합의하에 기획 주제는 변경보다는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유주제 같은 경우는 주제 변경이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신 이제 팀원 변경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군대에 간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뭐 휴학해도 상관은 참여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아니면 나 자퇴할 거다. 뭐 이런 친구도 있죠. 난 도저히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친구는 이제 저에게 요청하시면은 지도 교수님 허락하에 팀원 모두 구성원 동의하에 팀원 변경은 가능해요. 그리고 팀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누군가 빠졌을 때 아니면 누군가 또 들어와야 될 때도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명 다 몰라. 그래서 누군가 공대생 아니면 다른 뭐 의대생 하면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추가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그 사유서랑 그런 것들이 제출해 주시면은 팀원 추가도 가능한데 이제 시기가 있어요. 초반. 시작하고 이제 진행일지 낼 때까지 8월까지는 저희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팀원 변경은 사실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지원금 미리 받는 거는 어렵죠. 근데 이번엔 특별히 이제 2차 지원금 미리 드리니까 거의 4분의 3을 저희가 1학기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 지원금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정해드린 그 기간에 보고서를 모두 40팀이 완료했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잘 지켜주셔서 서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가이드라인에 다 담겨서 자세히 안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CCP 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활동 중간에는 발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도 가끔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지만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 팀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떼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활동이 종료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떼어드릴 수 있고요. 졸업하고도 와서 떼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비교과 통합 시스템 이제 다음 주면 오픈하는데 거기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서 출력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연구 활동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될 경우나 출판물 발간 시 교수학습계 발언을 언급해야 되나요? 언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꼭 언급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동일 주제로 교내 교회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모집 공고에도 드리긴 했는데 교외 중복 지원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CCP를 하는 이유가 이걸 갖고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재미난 거 정말 잘 만들어진 과제로 정부 과제나 뭐 이제 국책 사업 이런 프로젝트에 좀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과제는 동일한 과제로 이걸 좀 더 디벨롭해서 진행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단 교내에서 유사한 과제로 저희 교사학습개발원에서 하는 거 아니면 뭐 학생처에서 하는 걸로 똑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에 똑같은 연구 주제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불가능해요. 저희가 그거는 다 같이 중복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고 만약에 적발 시 그거는 이렇게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내의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성과랑 뭐 특허 출원 저희가 11년 이제 12년째인데 11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카테고라이즈만 좀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데 뭐 대회 수상한 팀들도 있고 뭐 콘텐츠 개발하거나 뭐 문화 프로젝트, 특허 출원 뭐 이런 팀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 KBS 공익 광고에 나온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선배들이 좋은 성과물을 갖고 진행을 했고 9개월 동안 성과물이 나와도 너무 좋겠지만 이걸 갖고 내년에 그 씨앗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다들 개인의 좋은 커리어를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거는 다 활동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드릴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좀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한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획 주제 팀에게만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주제 하는 팀들도 저희 애플 이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뭐 필요한 부분이 좀 조언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중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목표 달성에 따른 포상 지급 저희 이 부분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200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실적을 모은다라고 생각하셔서 꼭 많은 학생들이 네, 목표 달성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울수 팀들의 사례 공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우수팀들 어떤 경험을 했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팀들에게 응원 네 그리고 또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진행하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내용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운영 안내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CCP 우수팀 중 하나였던 알스터스팀 팀장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팀원 4명이랑 이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구 주제는 치매 증상 및 정도별 교구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총 4가지 교구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의 치료는 운동치료와 교구를 통한 인지기능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구마저도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교구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저희 주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길고 고된 과정이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수님과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제 서울대 신경과를 견학을 하고 선생님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교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환자분들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좀 더 줄이고 환자분들의 니즈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서울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 팀이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헌이랑 이론들을 조사하면서 저희 교구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들을 개발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 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간이 사실 교구를 개발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빠르게 시제품들을 개발하고 그걸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 팀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마침 치매 극복의 날 박람회가 9월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방학 동안에 빠르게 교구를 개발해서 그 교구들을 가지고 극복의 날 박람회를 참여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져서 조금 더 열심히 교구 개발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매 극복의 날 박람회에서 부스를 또 할당받고 저희 제품을 전시하고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부스를 얻기도 하였고, 거기서는 이제 유일한 학생팀이어서 또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팀에서 따로 이제 설문조사를 기획을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피드백을 또 받고 다른 부스들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서 그런 시제품 제작, 피드백 받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좋은 교구가 나올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정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주제랑 비슷한 주제가 아니시더라도 CGP 활동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꿀팁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교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잘 몰라서 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저희 팀은 픽셀아트 인지향상 지화판이라는 교구를 특허 출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출원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선 시제품 개발을 해야지 변리사님들과의 어떤 발명 인터뷰도 하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명 인터뷰를 위한 시제품 제작은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교내에 이제 2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었고, 특허 출원 자체도 사실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좀 번거롭고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고려대학교 안에는 산학협력단 내에 지적재산 포털 킵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발명품이 있다 하면 발명 인터뷰를 이제 잡아주시고 특허 출원도 수월하게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개발하실 제품이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교구를 4가지를 개발하고 팀원이 5명이니까 각각 1개씩 담당해서 개발하기로 했고, 또 저희 교수학습 개발원의 이 CCP 특성상 요구하시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중간 모임, 또 이런 발표 자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팀장인 제가 교수님이나 교수학습 개발원과의 소통 같은 걸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이제 중간 보고서 같은 거 제출 이런 큰 틀의 일들을 담당했고, 저희 팀에서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사진을 모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담당한 친구가 있었고, 총무는 이제 따로 이제 영수증 보관이라던가 금전과 관련된 이제 그 친구가 아예 지원금을 다 받아서 어떻게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을 그 친구가 다 해줬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동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 그걸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기적으로 우리 팀은 몇 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서 최대한 자주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잡담만 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런 과정들이 다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만나시고 교수님이랑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좀 놀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시면 되게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츠테스터스 팀 팀장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심연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에 심리학연구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앞글자 떼서 심연이라고 지었고요. 심리학연구반에서 활동하던 사역과 조수민하고 그 대부분은 심리학과 친구들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기획 주제로 진행했고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줄여서 한청원이라고 말할게요. 여기서 진행하는 그 솔로봇이라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 솔로봇에 대한 그 디벨롭 그리고 좀 시나리오 추가 이런 거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봇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대충 스크린샷 가져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 혼자서 약간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게임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뭐 동영상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이었지만 이거를 좀 후기 청소년 그리고 좀 대학생 어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디벨롭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대충 기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해보고 이걸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의견들을 취합해봐서 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가 그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독립적인 시나리오를 추가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가장 중점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제 선정 이 과정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서 그 선정한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서 결국 그거를 기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조금 낡은 패러다임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냥 뭐 자연어 처리 위주로 그냥 학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가 무엇일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 분석에서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토픽 모델링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심층 분석까지 해서 LDA 모델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주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이 주제들을 몇 가지 선정하고 이 선정한 주제들 중에서 우리 지지도 교수님 그리고 심리학과 양원주 교수님 그리고 여기 한청원 담당자분들과 같이 협의하에 어떤 주제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은 그 진로 취업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주제가 진로 취업이다 보니까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심리학과 양원주 교수님께 많은 조언을 들었고요. 뭐 주로 그 교수님이 지도하에 뭐 이런 논문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봐라. 이런 것들 따라서 읽어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았고 또 심리상담 전문가 여기 한국 그 고려대 그 학생 상담센터 그 선생님들 그리고 고영건 교수님도 몇 번 찾아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계에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진짜 실제로 진짜 내담자들과 연대만 호흡하는 이분들의 의견까지도 같이 넣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스토리보드까지 시작해서 결국은 11월 27일부터 여기 하나 추가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청원에서 요구한 그 솔로봇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한청원에서 비슷한 기획 주제 받아서 하는 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획 주재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연구자로서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혹은 발명해봐야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실무자분들과 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분들은 되게 실무적인 태도로 약간 저희를 약간 외주 맡기듯이 이런 식으로 일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안 좋게 말하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분들과 일단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태도를 갖추고 너무 비현실적인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 이 기획주의를 제가 한번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 이런 태도는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단순히 외주 받아서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태도, 연구자로서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청원에서 같은 기획 주재 하시는 분들은 저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경험 살려서 제가 뭐 여쭤볼 거 있으면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자리에 남아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이제 탈북민 청소년들과 이제 함께하는 포토 에세이를 제작해서 이 공간에서 장소라는 말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공간은 우리가 이제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점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막 남한 땅으로 들어와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곳이 이제 그들의 장소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환대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니면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니니까.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이야기로 좀 그래서 주제를 먼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로 구성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그 여러분들 탈북민이 한국에 이제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네,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뭐 10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5천 명도 아니고 딱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3만 명의 숫자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에 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같은 이런 편의점들을 다 합치면 그게 3만 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나와서 이 학교에 오시기까지만 해도 편의점은 한 서너 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주치거나. 그런데 탈북민들은 이제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뭐 종종 이렇게 화제가 되거나 뭐 북한군이 이렇게 딱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막 체제 선전의 도구가 되거나 혹은 탈북 모자가 아사했다라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동원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복잡하고 정치적인 프레임들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그 탈북민들을 개인으로서 어떻게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개인으로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구와 활동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연구는 저희가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던데 그 2018년에 인문학적 탐구 모임이라는 또 CCP 같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미 어떤 탈북민 청소년들을 주제로 잡아서 이제 한 탈북민 구술 기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술 기록집 하나를 그 형들이 이제 계속 한 수백 번 이렇게 읽어서 문장들을 이렇게 코딩을 한 거죠. 그래서 감정들을 뭐 긍정적인 감정은 뭐뭐뭐고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탈북민 청소년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나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연구에 있어서는 이 탈북 청소년이 그때 이제 그 개인이 마주하는 어떤 상호작용과 감정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그 사회화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처음에 연구 계획서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저희가 활동을 할 때에는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만났던 그 형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그 그룹홈 탈북 남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홈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런 여행 다니면서 포토에세이를 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걸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한쪽은 활동을 하고 한쪽은 그 사회화 과정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계획서를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과정은 저희가 나중에는 결국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덜 말씀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해서 방학 때는 이렇게 계속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서 세미나를 하고 자주 이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보다 좀 자주 만나고 많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팀원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는 연구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탈북민들의 사회와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너무 저희는 요원했기 때문에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가 많이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을 쓰는 와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또 제의를 해주신 게 철원에서 하는 어떤 동서남북 영화제라고 이제 탈북민 청소년들과 동독 서독에서 온 독일인 청년들과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상 제출을 할 때 그 영상 대신 그냥 거기서 찍었던 영화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영상물은 그렇게 그 관대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찍었던 영상물을 바탕으로 2달 후에 이제 철원에서 또 GV 행사를 가져서 지역 주민들 앞에서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에세이 또 만들려고 이제 계속 저희도 학기 중마다 모여서 가이드 선생님과, 저기는 이제 그룹홈 내부인데 그룹홈에서 이제 그룹홈 선생님들, 뭐 탈북민 청소년 친구들과 계속 어떤 여행을 할지 뭐 회의도 하고 뭐 미팅도 계속 가졌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토 에세이가 이제 저희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왜 포토 에세이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그 친구들이 언제나 대상화의 어떤 대상만 됐었다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쥐어줌으로써 이 사진들은 다 그 친구들이 찍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의 주체가 되게끔 해서 이제 이 땅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너무 렌즈를 준 나머지 그 친구들 사진을 너무 못 찍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포토에세이를 출판할 만한 퀄리티가 안 나와서 여름에 이제 인천을 갔었는데 저희가 시험 이틀 남기고 너무 사진이 안 좋다 그래서 저희끼리 형들끼리만 겨울에 인천을 다시 가서 이제 막 낙엽진 나무들 빼고 이렇게 여름인 것처럼 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계획서에도 그렇고 이제 야심차게 이제 약속을 받았던 것이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있는 그 1차 사회화 기관인 하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치를 하기로 하고 그것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는 대로 가서 이제 뭐 그 강연도 해드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치를 하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저희 아남에 저희끼리 그냥 좀 아쉬운 마음에 아남 사회과학서점 지담에 좀 비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무료로 사장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저런 과정이 있었고요. 몇 가지 이제 그냥 그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떤 조언이랄까요? 그런 말씀만 좀 드리면, 무엇보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무엇보다 주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우수팀으로 지정을 될지도 몰랐고 그냥 저희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형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계속 책 읽고 고민하고 그런 연구 소재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그 탈북 청소년 친구들이랑 어떤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도 듣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유대 관계가 너무 두꺼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저희도 그렇고 작년에 그 형들이 마주했던 문제도 이게 특히 오늘 이제 이공계 분들 주제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탈북민 문제를 마주했지만 우리가 포토 에세이를 낸다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냥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설계도가 이제 뭐 건물을 짓다가 조금 환경의 조건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서에서 야심차게 연구랑 활동을 투트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는 결국에는 포기를 했고요. 근데 그 포기를 했을 때 그냥 되게 그 왜 포기를 했는지 그 과정 자체도 저희가 되게 깊게 성찰하고 최대한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남기기만 한다면 그냥 그런 어떤 꼭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조금씩 변함이 있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마지막으로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이들 팀에서 발표를 맡은 하민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에서의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면 팀장인 배민석, 그리고 김주희, 김재령,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구과학 환경과학과 17학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컷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제출했던 동영상에서 나온 건데 꽤 쉽고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업로드 되면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이 있는 그쪽을 통과하는 지하수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에서는 매년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충분한지, 또 깨끗한지, 또 농장을 통과해서 나오는 지하수가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그 경로가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툴이 필요한데 아쿠아베오사에서 제공하는 GM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토양의 특성이나 아니면 뭐 경계 조건, 뭐 강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넣게 되면은 지하의 상황이나 지하수의 흐름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모델링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퀄리티가 좋아서 선정했던 것 같아요. 연구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대항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 자체에 드는 시간보다는 자료 수집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고도를 나타내는 뭐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나 강수량 정보, 지질도나 아니면 뭐 경계 조건들을 알 수 있는 뭐 수치 지형도 같은 걸 모집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고, 그 다음엔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GMS의 적절한 형태로 가공해서 넣은 후에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중에 일부인데요. 강수량이 월별로 변하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를 나타낸 동영상이고요. 5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매해 수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그런 경향선만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정리하면은 지형이 오른쪽 위에 산지가 있고 왼쪽 아래에 한강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위가 산지 쪽에서 높고 한강 쪽에서 낮아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월별 지하수위 변동이 40m 정도에서 57m 정도로 나타났는데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차이가 크니까 그 변동폭도 꽤 크게 나타났죠. 그래도 제일 낮을 때도 40m 정도로 나타나서 덕소농장에서 사용할 지하수위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래프는 덕소농장에 어느 방향으로 물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한 거라서 이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팀도 다 비슷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자주 만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모여서 모델링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활동들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덕분에 중간 보고서나 중간에 그런 활동 계획서, 활동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만에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활동하실 때 지도 교수님이 근처에 계셔가지고 지도 교수님을 자주 찾아가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었고요. 또 GMS의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튜토리얼들이 제공되어서 그 많은 튜토리얼들을 맨날 만날 때마다 공부하면서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르륵 넘어와서 어려움이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팀원끼리의 합은 좋아서 그런 어려움은 많이 없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교수님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모델링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신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 지식이 해박하셔가지고 교수님의 이렇게 팁을 들으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발전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GMS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에러 같은 경우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세미콜론 하나 날렸을 때 갑자기 멈춘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셀 하나의 설정을 잘못해주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극복은 사실 노가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한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팀 이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구환경과학과 출신이라서 다 돌 플러스 아이들 해서 돌아이들이라고 지었는데 팀명을 소개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마다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로 안 곤혹스러웠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는 옆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성과는 저희가 이렇게 GMS 프로그램을 다뤄보면서 저희가 속해 있는 연구실과 저희 팀원들의 노하우도 축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 알리면서 좀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지난 여름쯤에 있었던 국제학회에 참여해서 포스터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교수님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지중환경관리기술연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CCP 우수팀으로도 선정되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네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종류 청소년이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보단 프로젝트입니다. 발표는 다음같이 진행할 건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우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독립 연령으로 만 28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10살 더 어린 만 18세에 독립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보호종류 청소년입니다. 보호종류 청소년은 그동안 지내던 아동보호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매년 약 2,600명의 보호종류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 주거, 심리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종류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제는 현재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심리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존감, 문제해결 능력, 협동 능력, 리더십 등의 역량을 기르고 최종적으로는 근본적인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는 크게 나로서기 교육과 하이IT 교육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로서기 교육은 시설보호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이때 나로서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교육은 크게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단기 교육인 나의 탄생 때는 나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알아보고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탄생 시간에는 각자의 관심사를 보드게임판으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심사 보드게임, 실현까지의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꿈을 분류해 산 모양으로 만드는 꿈의 산 만들기, 몸을 몸을 전체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채워보는 나의 몸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장기 교육인 나의 도전 때는 내 주변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때 총 2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 시설 주변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그리고 시설 남자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문제를 아이들이 선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길거리 화분과 표지판 비치하는 것, 그리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해결 방안 결정 후에는 각자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에 따라서 직접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돈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보담은 총 7곳의 시설과 함께 단기 교육을 진행했고 이 중 한 곳과 장기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이IT 교육입니다. 하이IT 교육은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그룹홈 청소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IT 관련된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크래치, 메이키 그리고 소리나는 찰흙 피아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프레이밍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 차례 교육 후에 아이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나로서기 단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5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로서기 교육을 한 이후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고요. 오늘 발견한 나의 힘과 가능성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느낀 나로서기는 무엇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를 찾게 해줄 수 있었던 교육 등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장기 교육 때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이 느낀 점을 말해 주었고, 또한 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느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이IT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듣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의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주었고요.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60%의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보담은 총 67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7곳의 아동복지시설, 4곳의 그룹홈과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설 관계자분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시설보호 청소년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를 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교육의 멘티였던 청소년들이 이후 멘토가 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참여해주신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준 우리 전년도 CCP 수상자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1년 동안 우리 계속 같이 볼 텐데 계속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경험, 추억, 여러분 커리어까지 쌓아가는 CCP가 되길 바라고 내 대학 인생의 대학 생활의 가장 신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